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두 개의 붉은색 별이 떠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에서 640광년이나 떨어진 오리온자리 1등급 항성 베텔게우스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에서 네 번째 궤도를 도는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구의 밖을 돌고 있는 첫 번째 외행성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네 번째 궤도를 공전하는 태양계 행성으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 내 행성 중 지구와 유사한 생명체가 존재할 개연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막과 황무지로 덮인 화성은 그동안 죽음의 땅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지구 다음으로 높다고 알려지며 태양계 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2의 지구로서 인간이 정착해 살아갈 최적의 후보지로도 꼽힙니다. 화성 탐사는 196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에 구소련과 미국은 경쟁을 벌이며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화성의 과거 역사를 알아내고 미래 이주 가능성을 점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화성 탐사는 미국의 마리너 계획에 의해 처음 실현되었습니다. 1965년 마리너 4호는 화성을 근접 관측하여 화성 표면에 많은 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마리너 9호는 장기간에 걸쳐 화성 궤도를 선회하며 1971년 화성 표면을 촬영하였고 그 결과 화성 표면에 화구 외에도 화산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만 놓고 경쟁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지구와 이웃하고 있는 화성에도 상대방보다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소련이 먼저 화성 탐사선들을 발사했지만 그 탐사선들은 지구 궤도도 벗어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던 미국은 급히 화성을 탐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964년 드디어 미국이 메리너 4호를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메리너 4호는 화성에서 9,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면서 화성 표면의 사진 22장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5년 후 미국은 메리너 6호와 7호를 약 한 달 간격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 탐사로 화성에 수증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화성 탐사는 1970년대에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1971년에 발사된 메리너 9호는 최초로 화성 주위를 돈 인공위성으로 화성 표면의 약 80%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4년 후 쏘아 올린 바이킹 1호와 2호는 미국 탐사선으로서는 처음으로 화성에 내려앉아 탐사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6년 나사는 우주개발 계획의 예산 축소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항공우주국을 지휘하고 있던 다니엘 골딘이 기획한 행성 탐사 계획을 디스커버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는 보다 빠르게, 보다 좋게, 보다 싸게라는 목표를 세웠지요. 이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마스 패스파인더라는 이름을 가진 화성 탐사선입니다. 마스는 화성을 말하고 패스파인더란 개척자라는 뜻이니 마스 패스파인더는 화성 탐사를 위한 개척자를 의미합니다. 마스 패스파인더가 지구를 떠난 것은 1996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이후 7개월 동안 약 1억 9,1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1997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화성에 도착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마스 패스파인더가 화성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는 지름 1m의 풍선 같은 에어백 24개를 이용하여 화성에 착륙하였습니다. 에어백을 이용한 착륙은 저예산을 목표로 하였던 디스커버리 계획의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에는 탐사 로봇인 소저너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저너라는 이름은 흑인 노예 폐지론자인 미국 여성 소저너 트루소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화성에서 탐사 활동을 한 소저너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탐험한 인류 최초의 동력 장치가 되었지요. 소저너는 6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어서 1분에 약 60cm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석을 분석할 수 있는 후각 장치가 달려 있어 바위나 흙의 성분을 냄새를 통해 알아냈지요. 마스 패스파인더는 미국의 항공우주국의 지시를 소저너에게 전하고 소저너가 모은 자료를 나사로 보내는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소저너가 화성에서 활동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통해 처음 마스 패스파인더가 착륙하였던 아레스 벨리스 평원이 약 300만 년 전에 대홍수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에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었지요. 수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소저너는 1997년 9월에 이르러 통신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스 패스파인더도 같은 해 9월 27일 10시 23분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나서 지구와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화성 어딘가에는 임무를 다하고 쓰러져간 소저너와 마스 패스파인더의 잔해가 남아있을 거예요. 마스 패스파인더의 성공적인 활동은 인간의 탐험 정신을 우주 개발로 이끌어 지구인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주었습니다. 화성은 자연 환경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여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지구인이 이주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화성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거나 인간이 거주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화성에 물이 있다면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했거나 앞으로 인간이 살아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나사는 2001년 4월 7일 화성의 궤도를 돌며 조사하는 탐사위성 마스 오디세이 2호를 발사하고 1년이 지난 5월 28일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위성에 탑재된 분광기가 화성 지표면의 90cm 아래에서 수소 감마선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화성 내부에 거대한 얼음 저수지가 존재한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얼음의 양도 엄청났습니다. 모두 녹일 경우 화성 전체가 500m 깊이의 물로 채워질 정도입니다. 미생물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샘플 분석기를 이용하고 있는 큐리오시티는 화성에서 질소를 발견했는데 이는 화성의 생명체가 살기 적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